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1월이 다 지나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볼 때는 2월 1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국제 정치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미국 시간으로 1월 29일 화요일이죠. 그 미국 그 워싱턴에 있는 미국 그 국회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이 청문회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는 국가 정보를 담당하는 그 기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주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는 국가정보국장인데 그 국가정보국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디펜스 인텔리전스 에이전시가 그 DIA라는 곳이 있고, 또 CIA가 있고, 하여간 그 여러 가지 그 국방 또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그런 그 정보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합쳐가지고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의 그 수장들을 미국 상원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그 국제 안보 또는 군사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를 했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의 그 대표들이, 순회들이 지금 미국이 당면한 위협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하다, 하나도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댄 코츠라는 사람이 국가정보국 국장인데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댄 코츠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그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4대 위협이 있는데 미국의 4가지 큰 위협이라는 뜻이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그냥 이 통칭해서 빅4, 그러니까 큰 네 녀석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댄 코츠가 이제 그 발표를 쭉 이제 뭐를 읽더라고요. 이렇게 그 청문회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읽은 그 문건이 바로 이것도 이제 1월 29일자로 나왔습니다. Statement for the Record 해가지고 Worldwide Threat Assessment, 전 세계적인 위협 평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참 부지런해요.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당면한 위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전부에서 44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쭉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CIA 국장 지나 하스펠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중국 군사력이라는 책을 보고서를 만든 DIA 국장은 육군 중장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서 발표를 했고, 또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라고 있는데 사이버 사령부도 이제 정보가 아주 중요하죠. 거기에 그 대장은 일본계 같아요. 나크소네라는 그 대장이 또 나와서 이제 청문회에서 다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과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미국이 정치적으로 트럼프하고 미국 야당하고는 상당히 싸움이 치열하죠. 바로 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또 계기도 됐는데 그런 것 문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국회에서 이제 국회 상원에 인텔리전스 커미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커미티라는 게 정보위원회겠죠. 정보위원회 이 체어맨이,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주 출신 상원의원인데 이름이 버라는 사람입니다. BURR 해가지고 지금 불러서 청문회를 쭉 들었는데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바로 댄 코츠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나 스펠 얘기했는데 댄 코츠가 한 얘기들 중에서 중요한 거 몇 마디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도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 문제니까 북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요 보고서를 제가 급히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 북한의 문제가 오히려 중국, 러시아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항목 순서대로 봤을 때도 북한 얘기가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얘기보다 더 먼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북한을 심각하게 다루는 것을 봤는데, 거기 나온 말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1년 이상 핵폭탄 및 핵 탑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
실험을 하자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그러니까 2016년입니까? 2017년이군요. 2017년 11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쏘고서 아직 못 쐈으니까 지금 1년 한 2, 3개월 못 쐈습니다. 한 400일 이상 미사일을 못 쐈고 발사하지 못했고, 그리고 핵실험도 또 이제 그 이상 못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1년 이상 핵폭탄 핵답제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역적으로 핵시설 일부를 폭파했다. 가역적이라는 것은 불가역이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irreversible.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irreversible입니다. 이거 한번 부시면은 다시 만들 수 없게,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해체하라 이랬는데 가역적으로 핵시설 일부를 폭파했다. 제가 이제 우리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동창리 발사 시설을 해체했다, 또는 핵실험하는 데를 터뜨렸다. 요거는 언제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긴 했지만은 그것은 가역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북한은 WMD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WMD는 대량 파괴 무기죠. 그리고 미국의 정보 커뮤니티, 정보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이 대량 파괴 무기, 그리고 그것의 운반수단, 그리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할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서 일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곧 핵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낙관적으로 이제 여러 번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이 다 모여서 청문회 한 데서는 거의 의견이 100% 일치했습니다. 북한이 대량 파괴 무기 및 핵무기를 폐기할 것으로서 기대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썼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핵폭탄을 체제 유지의 사활적인 것으로 본다. 그거 없으면 자기 체제가 망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 하스펠은 CIA 국장이죠. CIA 국장이 요번 그 청문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댄 코츠 국장에 비해서 이제 말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지나 하스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값어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렇지만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도는,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고 말로 몇 번 여러 번 얘기했죠. 작년 6월 12일 날도 얘기했고, 요번 1월 1일에도 조건을 걸긴 걸었지만은 자기가 비핵화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나 하스펠 그 CIA 국장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도는 아직 보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Value the dialogue,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가치가 있다. 그러나 likewise indicated Kim's intention to denuclearize remained undemonstrated. 그러니까 자기가 핵을 없애겠다고 의도를 말했는데 그 의도는 demonstrate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두 가지, CIA하고 국가정보국, 여기서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결론 내린 거예요. 그때 그 미국 관리 중에서 볼턴이죠, 볼턴. 이제 미국은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결론 내릴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작년 늦가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결심을 했는지 또는 아닌지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보기에 1월 29일 날 그 미국 시간으로 그 청문회, 상원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 하는, 그러니까 어세스먼트니까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콘클루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견해가 다른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트럼프의 문자만 보면은 그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댄 코츠 이 보고서에 나온 그 몇 가지 더 읽어드리면은, 북한의 행동은 완전한 비핵화는 배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6월 12일 날 또는 4월 27일 날 그 한국 대통령 만나서도 다 약속을 했죠. 그렇지만은 완전한 비핵화는
배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아왔다는 얘기죠. We continue to observe activity inconsistent with full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그 콘시스턴트하지 못한 일체 배치하는 그런 그 북한 행동을 보고 있다.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도 명시해 놓았다. 그렇죠. 헌법에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했다고 저희들이 말을 다 했는데 이 보고서에 그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헌법적으로 명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국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중국의 얘기는 직접 그 무기로 중국을 위협한다는 그런 얘기보다도 중국이 정보 능력을 가지고 인텔리전스 중국의 정보력을 가지고 미국 사회의 개방성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미국은 이제 열려 있는 사회죠.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첩 침투, 뭐 간접 침략이 상당히 용이한 사회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보고서 보니까 우리는 중국의 정보부가 미국 사회의 개방성을 악용해서 특히 학계와 과학기술계에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썼습니다. 지금 미국 학회에도 그 중국의 돈이겠죠. 아무래도 학자들은 공부할 때 그 연구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이 융숭하게 대주면서 그리고 중국한테 유리한 거를 써달라, 뭐 중국을 비판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그 뭐 알 사람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지금 노골적으로 이제 이 보고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군사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평가하는데 중국의 경제는 확실히 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경제 발전이 2019년에는 상당히 슬로우,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나쁘다. Worse than expected.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경제가 이제 그 발전의 속도가 확 늘어지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나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17년서부터 중국이 그 파이낸셜 시스템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은행 관련된 그런 얘기겠죠. 그 은행 관련된 그 재정 이런 것들을 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그 문제를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 평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그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뭐 무역액이 확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2018년은 미국하고 한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역액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중국의 공장들에 대한 뭐 수주라고 그러죠. 수주. 뭐 물건을 발주하는 것들이 대폭 줄어들었고 그래서 2019년에는 중국의 무역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국의 무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런 나라들도 이제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공장들이 다른 나라로 많이 그 이사를 갈 거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그 소문 쪽에도 북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본문에 또 뭐 북한 얘기를 이제 더 길게 했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확 그 소문을 하도 자세히 말했기 때문에 본문이 소문보다 이제 더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중간에 본문 쪽을 잠깐 읽어드린다면은 북한이 이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 자기네 평가입니다. 제가 그 영어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However, we continue to assess that North Korea is unlikely to give up all of its nuclear weapons.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 무기를 전부 포기하는 그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뉴클리어 웨폰뿐만 아니라 and production capability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북한 지도자들은 view nuclear arms as critical to regime survival. 정권의 존재에 크리티컬 아주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 트럼프가 작년 대화하기 전에 한 5월 그 무렵에 김정은한테
아예 당신 나와서 핵을 없애면은 그래도 내가 당신이 김정은이 북한을 계속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겠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보장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보장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트럼프도 다 알 겁니다. 그 자기가 얘기한 뜻이 진정 뭔지. 김정은 씨, 당신이 핵을 포기하면은 내가 당신의 정권 안전을 내가 보장해 주겠소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뭐 말로 얘기하는 건 안 되죠. 말로 뭐 종이 써주는 건 안 됩니다. 종이는 한두 번 써준 적이 없어요. 여러 번 써줬습니다. 뭐 2005년 9월 19일 날 그 북한이 약속할 때도 미국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뭐 사인해 줬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다 안 되는데 이번에는 핵을 내려놓으면 정말 당신의 권력을 내가 보장해 주겠소. 들어가서 지켜줘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북한의 국민들이 덤벼들면은 진압해주고 북한의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키면 가서 막아주고 중국이 뭐라 그러면 막아주고 뭐 다 미국이 막아준다는 조건 없는 한 가서 실제적으로 해주지 않는 한 그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나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만 가지고선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돈을 내주겠다고 작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그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로 만들어주겠다. 대단한 경제금융국가로 만들어주겠다. 예, 경제금융국가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개방국가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개방국가가 됐을 때 김정은이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레짐 서바이벌이 가능할까? 예, 여기 그 미국의 정보 관리들은 그거는 어렵다라는 것을 여기서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핵폭탄이 있어야지 서바이벌 할 수 있지. 그거 없으면 그게 죽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정확히 할 수 있고 여기에는 핵폭탄뿐만 아니라 컨벤셔널 케이퍼빌리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벤셔널이라는 거는 뭐 재래식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재래식 능력이라는 것은 고물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핵폭탄이 핵이 아닌 모든 무기를 재래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의 F-22 같은 거는 재래식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핵무기는 핵 엔진으로 가는 것, 핵 잠수함 이런 건 핵무기죠. 그렇지만은 그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아주 최첨단들이 있는데 컨벤셔널 케이퍼빌리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것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 군한테 계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뭐 새로운 것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어드밴스드 된 거. 이게 새로운 재래식 무기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주 최첨단의 비핵무기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그것도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가 다 없어지더라도 국가안보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북한이 UAV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안 타는 그 비행기 이런 것들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아주 정교한 그 대포 그리고 정교한 그 재래식 미사일 그러니까 꼭 핵폭탄을 달지 않는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기 그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그 뭐 CIA 국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내셔널 인텔리전스 국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부에 있는 관리들은 전부 트럼프가 뭐 트위트 쓰고 북한 문제 이제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위협은 상당히 사라졌죠. 뭐 이런 거 하고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또 특히 다른 것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그 이란과 그 핵 협상을 오바마가 했는데 이거 못 쓰는 거다 하고 탈퇴를 했죠. 탈퇴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 국가정보 관련 관리들, 이 수장들 얘기 보면은 그래도 지금 현재 이란은 핵을 안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여기다 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핵 만드는 일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신문에 보도될 때 그 트럼프를 상당히 그 이제 아주 공격하는 그런 말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타임스 같은 데 보면은 콘트래딕트라는 말을 아예 씁니다. 콘트래딕트.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하고 CIA 국장 그리고 DNI, 그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의 생각은 완전히 배치된다. 그래서 마치 트럼프는 뭔가를 그냥 그 엉터리로 알고 있고 미국 정보부는 잘 알고 있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뉴욕 타임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 North Korea and Iran, Intelligence Chiefs Contradict Trump.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미국의 그 정보 관리들은 완전히 대치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하여간 뭐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오늘도 요 며칠 전에도 내 이제 그 김정은 만날 거고 일이 잘 진행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Directly contradicting, 완전하게 다르다. 예, 여기서 이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가 과연 그러니까 이 댄 코츠 국장이라든가 지나 하스펠 국장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거꾸로 틀리게 알고 그 말을 하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그 의도가 있을 것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이 트위트 보낸 거예요. 그 국장, 이게 청문회를 한 것을 다 보고 그러고 보낸 겁니다. 예, 1월 30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30일 오후 8시니까 미국 시간으로 이제 1월 29일 밤이겠죠. 그러니까 그 청문회 한 것을 듣고서 그러고 낸 겁니다. 북한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당신네들이 전부 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두고 보자는 얘기죠. 오바마 행정부 말기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아주 나빴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김정은을 이제 곧 만나보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낙관론 같아요. 낙관론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그 비둘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거를 정말로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서도 야, 저놈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쓴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가, 트럼프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작년 9월 25일 날 우리 연설한 거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에 사회주의 나라 몇 나라 안 남았죠. 지금 뭐 중국하고 북한이 사회주의인데, 요번에 사회주의적으로 갔다가 거의 망하게 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 대통령이 마두로라는 친구가 거의 뭐 공산주의자인데, 거기에 반대되는 당을 지금 미국이 지원하고 있고, 뭐 잘못하면은 뭐 군사적으로 개입해서라도 그걸 바꿔놓을 뭐 그 정도까지 이제 상황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 작년 9월 25일 그 유엔 연설에서 사회주의 국가들한테 저항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저쪽 그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인데, 그 사회주의 국가는 석유가 많으면서도 나라를 다 망쳐놨다라는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베네수엘라 얘기를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그보다 좀 더 앞에 한 말이지만은, 북한이 핵을 더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한다면은 북한은 fire and fury, 그러니까 불벼락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또 이제 2007년이죠. 이미 2007년 11월에 서울 왔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당신이 만든 나라는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북한을 천당으로 만들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거는 지옥이고 거기는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곳이고,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그 많은 나쁜 죄를 졌고 그 나쁜 죄도 인간한테 지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God and man, 그러니까 인간과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많은 죄를 졌는데, 내가 그것을 당신이 뭐 개과천선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작년 6월 12일 이후에 낙관론으로 그냥 100% 바뀐 건 아닙니다. 6월 12일 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난 기분으로는 김정은이가 생각을 바뀐 것 같소. 그런데 내가 6개월 후에 내가 틀렸다고 말할지는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정보국,
또는 국회, 미국 공화당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계속 트럼프가 말한 거랑 반대되는 얘기를 쉬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랑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김정은이를 참 지독하게도 피곤하게 만들 겁니다. 같이 들이욕해 되는 것보다 미국 의회는 전부, 미국 정보부는 전부 아니라고 그러고 트럼프는 조금 기다려 보자라고 하고 이런 헷갈리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 대통령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써주죠. 그러니까 미국 그 국가안보 담당 관리들이 여러 개 써줍니다. 1, 2, 3, 4 다 해갖고 설명해주고 그러고서 내 생각에는 2번이나 3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 대통령이 마지막에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택하지만은 거기서 반대하는 것을 더군다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결정일 경우에 다 무시하고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금 의심할 거는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낸 거를 트럼프가 보기에 기분이 좋은 친서를 여러 번 보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의 미련을 가지고서 기다려보자, 만나면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국가정보국이라든가 또는 군대에서는 지금 상당히 현실주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트럼프는 퍼스널 디플로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외교 이런 걸 통해서 혹시 한번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의 정보국이 틀리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인텔리전스 페일리어라고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끝내주는 정보기관들이 왜 이것을 예측을 못했을까? 왜 이런 걸 틀리게 봤을까 하는 거.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폭격이 있었죠. 진주만 폭격, 일본이. 근데 그때 미국이 그거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패라는 중요한 사례로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2003년에 그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그때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후세인이 WMD 그러니까 대량 파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화학 무기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가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알카에다라든가 이런 테러리스트들한테 가서 이거 줄 테니까 미국 가서 터뜨리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라크 침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대량 파괴 무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격하기 직전에 부시 대통령이 미국 중앙정보국장, 그 당시에 중앙정보국장이 조지 테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테넷 국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야, 이제 이거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정말 거기에 핵폭탄이 있는 거지? 핵폭탄하고 화학무기 이런 무시무시한 폭탄을 후세인이가 가지고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조지 테넷 국장이 그 사람이 농구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농구 용어로 슬램덩크라는 거 있죠? 슬램덩크. 점프하면서 공을 위에다 팍 집어넣는 거. 슬램덩크는 100% 들어가는 거죠. 미국에서 속어로 격식 없이 한 말일 때, 이거는 확실해요. 우리말로 하면 당근이죠. 그런 뜻입니다. 조지 테넷 국장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장, 후세인이 분명히 핵폭탄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랬더니, 그거는 슬램덩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국장이 슬램덩크라는데, 그래서 전쟁하러 간 것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나중에 찾아도 안 나온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쳤다고 그래가지고 또 엄청나게 비난을 받죠. 그런데 마지막에 확인을 해서 조지 테넷 국장이 있다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가서 공격한 겁니다. 또 조지 테넷 국장은 이제 많은 미국 야당이 비판을 했는데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막 격렬하게 비난하겠죠. 근데 조지 테넷 국장은 민주당 때 클린턴이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그 이제 부시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부시 아버지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 부시 아버지도 중앙정보국 국장 출신입니다. 자기 아들한테 충고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중앙정보국장을 그냥 막 바꾸지 말고 유능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쓰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 조지 테넷 국장을 거의 4년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민주당 클린턴이 뽑았던 그 국장이 거기 저 대량 파괴 무기 있는 거는 확실해요. 슬램덩크예요. 그랬으니까 가서 싸웠는데 그러니까 없었다라고 나오죠.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 보여드릴 텐데 The Great War of Our Time. 그래갖고 미국이 알카에다하고 ISIS랑 싸우는데 미국이 군인만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 CIA도 가서 싸우죠. 그래서 CIA도 가서 싸우는데 그 CIA에서 수십 년 있던 이 저자입니다. 마이클 모렐이라는 저자가 조지 테넷을 옹호해 주는 거예요. 조지 테넷이 슬램덩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없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정보를 다루던 어떤 사람들도 사담 후세인이 사담 후세인이 전부기를 가지고 있는 건 거의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다 확신을 했어서 누구도 그중 누구도 정말 가지고 있을까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장은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전쟁하러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정보국이 지금 완전히 다른 거 비슷하게 겉으로 한 말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손자병법 잠깐 얘기해 주면서 손자병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속이는 거라고 디셉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더 하나를 붙인다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이제 손자병법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 책을 상당히 좋아하고 제일 먼저 읽으라고 그랬다는데 거기서 디셉션이라는 측면이 있고 안 싸우고 이긴다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지금 1월 29일 날 이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를 했다고 그랬죠. 1월 30일 날 참 또 놀라운 법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얼핏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막 야단이 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의 국회에서 2018년 가을에 나왔던 국방수권법안 같은 거 또 나올 거예요.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1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 29일 날 청문회를 해서 청문회에서 미국의 국가안보가 지금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미국의 국가안보가 나쁘다라고 정보 관련 그 부처 수장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1월 30일 날 미국 하원의원 8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8명인데 그중 4명은 공화당이고 그중 4명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초당적으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는데 법이 2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시리아에서 철수하는데 철수를 단계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1,500명 이하로 줄이는 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철수를 천천히 그러니까 책임 있게 철수하라. 그래서 그 법안 이름이 Responsible Withdrawal from Syria Act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책임 있는 철수. 그러니까 철수는 철수예요. 그렇지만은 철수를 그러니까 책임 있게 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하나 더 발의가 된 것이 뭐냐면은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lliance Support Act.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나왔는데 이 2개가 이제 1월 30일자 미국 하원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법안이 될 거고 이제 트럼프가 사인하면 이제 법률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에서는 1,500명 이하로 내리는 거, 이거 할 때 국방부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22,000명이라고 그랬죠. 시리아는 지금 현재 2,000명 있는데 트럼프도 그거를 이미 벌써 그냥 말로는 2,000명 빼겠다고 지난 겨울에 얘기를 했지만은 12월 달에 지금
뭐 볼턴이 다 막아놨다고 또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하여간 미국 의회에서까지 이제 완전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더 까다로운 규정을 많이 이제 집어넣을 건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잠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한미군 철수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안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VOA 뉴스에 의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감축이.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또 그리고 펜타곤이 철군을 결심할 때 내야 되는 보고서에 들어갈 그 항목들입니다. 철군이 북한에 미치는 충격이 뭐냐? 그러니까 미군이 철군했을 때 북한은 어떤 임팩트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분석해라. 그 다음에 그 미군이 나갔을 때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그 미국 관계가 군사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거냐? 미군이 나갔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힘으로 방위가 가능하냐? 미군이 나갔어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방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면 이제 그때 빼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 분쟁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전에는 못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국방수권법안보다 훨씬 그 조건을 까다롭게 달았는데, 그 미국 이게 발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에요. 초선 의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법안은 사실에 기반한 입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입증하기 훨씬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정부가 지금 이 요구를 들어줄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8명이 이제 그 쭉 했는데, 8명이 만든 그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lliance Support Act라는 요 액트고, 이 발의한 사람이 뭐 톰 말리노브스키 의원이라든가 벤 타일러,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말리노브스키는 민주당이고 그리고 타일러는 공화당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발의를 했고, 이제 같이 각각 민주당에서 3명, 공화당에서 3명이 더 해갖고 8명이 이제 발의를 한 법안이 지금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이건 뭐 거의 확정적으로 통과될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도 그 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 앞에 가서 했습니다. 전투복 입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 사인하고 그걸 지켜드려서 여러분 그 사진도 한번 보일 겁니다. 이번에도 보여드릴 텐데, 만약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절대 반대야 그러면은 사인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면 돼요. 나는 이거 비토야. 비토할 리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얼마 동안 뭐 미국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패닉 돼가지고 그럼 뭐 이민 가야 되느냐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이 전체 상황을 미국이 뭐 돈 몇 푼에, 사실 우리도 돈 몇 푼에, 이거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는데, 1월 29일 날 미국 그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고, 미국 상원에서, 그리고 그 청문회 결과를 따라서 그 다음 날 미국 의회가 하원에서 이제 그 발의한 부결가 나왔는데, 하나는 시리아에서 철군하더라도 책임 있게 철군해라. 그리고 한국에서 이 철군하는 경우 그거는 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아마도 이제 이 철군 못하게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 전에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 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기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 종이로 된 약속을 믿고 한국에 대한 개입 약속을 폐기하고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 나온 그 발의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그 인식을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또 뭐 정치적인 사건이죠. 척 슈모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고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댄 코츠 국장한테 편지 보냈습니다. 편지 보내가지고 당신이 트럼프 좀 막아주시오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트럼프 좀 막아줘야 되겠어. 여러분 그 편지 봅니다. 트럼프는 또 화가 나서 트윗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윗을 잘 보면 한국 얘기 없습니다. 북한 얘기 없습니다. 당신네들은 이란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 거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란의 경우는 그래도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란은 지금 핵을 안 만들고 있다. 라는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북한은 핵을 만들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당신네들은 이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 그 얘기만 했습니다. 예, 북한 얘기 지금 안 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분야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둘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장한테 당신이 트럼프 좀 막아주세요라고 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도 있고, 이 친구는 너무 이란에 대해서는 말랑말랑해라고 이제 트럼프가 썼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보고, 하여간 뭐 바로 엊그제 두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미군이 안 가니까 뭐 또 걱정하지 말고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지. 첫 번째는 우리 책임이죠. 이런 것들을 잘 뭐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요번에 좋은 책이 나와서 이 책을 뭐 잠깐 동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